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차 부등식의 활용을 나갈 건데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상 끝에 선생님이 할 거고요. 1차 부등식의 활용 단원을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자, 이 단원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문제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문제들을 우리가 1차 부등식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 PDF 열어둔 채 수업에 임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준비 안 했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준비하고 수업에 임해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네, 오늘은 실생활의 문제들을 이런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부등식을 활용해서 풀 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풀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정해야 돼요? 뭐를 정해야 될까요? 네, 그쵸.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일단 수학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부등식 개념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으니까 자, 식을 세우려면 일단 뭐를 정해줘야 될까요? 네, 바로 x나 y 같은 미지수를 제일 먼저 정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미지수는 주로 어떤 걸 미지수로 둘까요? 네, 그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면 결국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구한 게 되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세울까요? 그쵸, 식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어는 1차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쵸, 식을 세웠으니까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네, 부등식을 풀어서 우리가 해를 구합니다. 즉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뭐를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네, 바로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답이 -2랑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양을 물어봤어요. 뭐의 개수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2는 답이 될까요? 네,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가 여러 개가 나왔어도 문제의 뜻에 맞는 해만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4번 확인하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생활 문제를 문제의 뜻에 맞게 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실생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지는 이번 중간고사를 엄청 잘 봐서 부모님께 용돈 9만 원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현지는 그 돈을 가지고 방탄소년단 굿즈샵에 들러서 굿즈들을 사려고 한대요. 아, 요새 방탄소년단 인기 되게 많죠, 그쵸? 팬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당연히 굿즈샵에서 용돈을 가지고 굿즈들을 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다음은 굿즈샵에서 파는 굿즈들의 가격이래요. 밑에 보니까 이거 실제 방탄소년단 굿즈샵 사이트에서 나온 금액들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아미봉 1개와 포스트카드 여러 개를 사려고 할 때 포스트카드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증을 가질 만한 문제 맞죠? 그쵸? 내가 9만 원이 있는데 아미봉 1개랑 포스트카드는 여러 개를 사려고 해. 근데 포스트카드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수학은 일상생활에 되게 밀접해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풀지?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그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둡니다. 자, 미지수 중에 제일 익숙한 게 x겠죠. 그래서 x로 둘 건데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쵸. 지금 마지막 문장. 우리의 궁금증은 포스트카드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예요. 즉 포스트카드의 개수가 우리가 궁금한 거겠죠? 얼만큼 살 수 있을지. 자, 그러면은 이 x를 가지고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문제의 뜻에 맞게 세울 거예요. 자, 현지는 9만 원을 받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아미봉 1개와 포스트카드 여러 개를 사려고 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합쳐서 얼마는 넣으면 안 돼요? 그쵸, 이 9만 원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자, 그러면은 일단 아미봉 1개랑 포스트카드의 금액을 알아줘야 되겠죠? 그럼 앞에 있었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미봉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아미봉인 것 같아요. 자, 이 아미봉 얼마래요? 저 지금 33,000원이래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자, 그리고 포스트카드는 이게 바로 포스트카드죠? 자, 포스트카드 얼마래요? 와, 9,000원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은 33,000원짜리 몇 개? 아미봉 1개니까 1개랑 포스트카드 9,000원짜리 여러 개를 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실을 가지고 1차 부등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가 용돈 9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미봉 1개와 포스트카드 여러 개를 사서 총 9만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 9만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 쓸 수도 있고 하지만 9만 원보다 적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미봉 1개의 가격은 얼마였어요? 그쵸, 33,000원이었죠. 그래서 아미봉 1개 33,000원이랑 그리고 포스트카드는 얼마였어요? 그쵸, 9,000원이었죠. 자, 9,000원짜리 여러 개인데 우리가 포스트카드의 개수를 X로 두기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33,000원에다가 포스트카드 9,000원짜리 몇 개? 그렇죠, X개. 즉 9,000X가 포스트카드 여러 개를 총 합쳐서 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9만 원 이하다라는 이런 1차 부등식을 세우면 이 문제의 뜻에 맞는 부등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다음에서 풀어줍니다. 지금 33,000 더하기 9,000X는 9만 이하이다 라는 부등식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숫자들이 다 어때요? 그쵸, 너무 크죠? 자, 공이 다 적어도 3개 이상은 있으니까 양변을 1000으로 나눠서 이 공 3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1000을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쵸, 바뀌지 않죠. 자, 그러면 33 더하기 9X는 바뀌지 않고 자, 9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X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X와 관련 없는 항은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즉 이 상수항 3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에 9X가 남고요. 이항할 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90 마이너스 3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9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그쵸? 5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여러분 X를 구해주기 위해선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X의 개수인 이 9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9분의 57. 자, 양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자, 약분되나요? 네, 3으로 약분되죠? 자, 그럼 3분의 19입니다. 자, 여러분 3분의 19. 자, 소수로 바꿔볼게요. 양 몇 점 몇이에요? 저 6.33333 이렇게 가는 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자, 그러면 이 X가 우리가 뭐였어요? 그쵸, 얘는 포스트카드의 개수였죠. 자, 여러분 개수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해요. 자, 6.333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자,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그쵸, 6개까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포스트카드가 6개라고 나왔어요. 최대. 자, 그러면은 포스트카드를 6개를 사면 9만 원보다는 넘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6개보다 넘어서 7개를 사면 9만 원을 넘게 되면은 문제의 뜻에 맞게 되겠죠? 자, 그럼 6개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미봉은 3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포스트카드 9,000원짜리 6개 샀다고 해봅시다.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쵸, 33,000 더하기 54,000원이니까 합쳐서 87,000원이죠? 자, 여러분 9만 원보다 그쵸, 작아요. 자, 그 다음에 7개를 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33,000원 더하기 9,000원 곱하기 7이 돼요. 자, 그러면은 33,000원 더하기 97에 63, 즉 63,000원 더하면 얼마예요? 그쵸, 96,000원이죠? 자, 9만원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6개를 사면 9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거고 자, 7개를 사면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최대 6개까지 사는 것
문제의 뜻에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6개까지 살 수 있다로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이게 바로 실생활 문제를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그냥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고 1차 부등식을 문제의 뜻에 맞게 세워준 다음에 풀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에 있는 교과서 문제 풀기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기차를 타기 전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각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대요. 완전 일상생활 문제죠. 우리 기차를 탈 때 1시간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시간 동안 역과 상점을 시속 3km로 걸어서 왕복하고 10분 동안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역에서 몇 킬로 이내에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실생활 문제죠? 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 안에 마트를 갔다 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까운 상점까지 갈 수 있나? 이거를 구해야 될 때가 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시속, 그리고 몇 킬로, 거리, 그리고 시간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자, 그럼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력은 뭐분의 뭐를 속력이라 하죠? 네, 그쵸? 시간당 얼마나 갔는지가 속력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은 속력과 거리로 나타내면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과 시간을 바꿔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기억나요? 네, 그러면 거리는 저 양변에 속력을 곱하면 결국엔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익히 배웠던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개념 기억하면서 이제 1차 부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미지수 정하는 겁니다. 자, 미지수.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지수로 두면 돼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죠? 네, 그쵸. 역에서 몇 킬로 이내에 상점까지 갈 수 있는지. 즉, 역과 어디까지의 거리? 저 상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정보가 갈 때든 올 때든 둘 다 시속 3km로 우리가 걸어서 오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기차역과 상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과 거리를 알기 때문에 시간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시간은 뭐분의 뭐라 했어요? 그쵸, 앞에서 속력분의 거리라 했죠? 지금 속력이 얼만데? 그쵸, 갈 때 시속 3km니까 3분의 거리는 그쵸, x. 이게 바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죠. 속력은 시속 3km고요. 거리는 똑같이 올 때든 갈 때든 기차역과 상점까지의 거리는 x였습니다. 즉, 올 때든 갈 때든 시간이 똑같이 걸리겠죠. 3분의 x 시간으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속력을 똑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시간도 똑같이 걸리겠죠.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점에서 또 물건을 사는 시간이 있다 했잖아요. 자, 몇 분? 10분이 있다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를 다 시간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 10분도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10분은 몇 시간일까요? 자, 60분의 10시간이겠죠. 자, 그러면은 1차 부등식을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차역에서 갔다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데 최대 몇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쵸?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여유가 1시간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부등식은 1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줄 거고요. 앞에 좌변은 우리가 시간으로 세워둘 거예요. 자, 갈 때 걸린 시간 얼마? 그쵸, 3분의 x죠. 자,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걸린 시간은 바로 60분의 10시간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은 똑같이 3분의 x였죠. 그렇게 합쳐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는 이렇게 1차 부등식을 세우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냥 푸는 거니까 쉬운데 이거 세우는 데에서 약간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생각해보면서 1차 부등식을 맞게 세웠는지를 계속해서 봐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지금 3분의 x 더하기 60분의 10 더하기 3분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좌변이 정리가 되나요?
네, 정리되죠? 3분의 x랑 3분의 x랑 동류항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그럼 몇 x? 3분의 2x가 되고요. 자, 6분의 10 약분하면 저 6분의 1이죠? 자, 6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분수계수네요. 여러분 계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자, 정수계수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얼마를 곱해요? 그쵸?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공배수 3과 6의 최소공배수는 저 6이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6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3분의 2x랑 6이랑 곱하니까 3이랑 6이랑 약분돼서 2 남고 2랑 2랑 곱해서 4x 그 다음 더하기 6분의 1이랑 6이랑 곱하면 6분의 사라져가지고 1. 자, 그리고 우변에도 곱하면 1 곱하기 6은 6이죠. 자, 근데 양변에 6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즉 양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자, 그럼 4x 플러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다. 그럼 좌변에 4x만 남기고 1 이항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6 빼기 1이 되고 즉 4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그쵸, 4로 나눠야 되겠죠? 즉 x가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자, 즉 4분의 5km 이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분의 5km일 때 딱 1시간 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4분의 5를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 4분의 5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0분의 10 더하기 4분의 5 곱하기 3분의 1 자, 계산해주면요. 자, 12분의 5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5입니다. 자, 얼마일까요? 네, 바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해서 1시간이 나오는 게 맞으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분의 5km 이내에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어느 물탱크에 물이 들어있다. 자, 5리터의 물을 흘려보낸 후 그 나머지의 2분의 1을 사용하여도 10리터 이상의 물이 남아있게 하려면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게 바로 문제 7번이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쵸?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 이게 바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x는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라고 우리가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부등식 세워볼게요. 자, 문제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5리터의 물을 흘려보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절반을 사용했을 때도 10리터 이상이 남았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은 x가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5리터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면은 그쵸,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나머지가 돼요. 그쵸? 근데 이 나머지의 절반을 사용했대요. 자, 그러면은 그 남은 것도 절반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남은 것이 얘의 절반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절반을 사용해도 10리터 이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1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차 부등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x-5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분수가 나왔어요. 양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분모의 최소 공배수 2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2를 곱하니까 양변의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를 곱하면 좌변은 x-5가 될 거고요. 우변은 20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5 이항하면은 저 x가 20 플러스 5가 되겠고, 그래서 따라서 x는 25보다 크거나 같다. 즉, 몇 리터 이상이어야 된다? 네, 25리터 이상이어야 된다가 해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확인 마저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먼저 25리터가 있었어요. 자, 5리터를 흘려보냈어요. 그것의 절반을 곱했어요. 자, 얼마일까요? 그쵸,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리터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딱 25리터일 때 10리터 남아있는 거니까 문제의 뜻에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5리터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활용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포기하지 말고 과제까지 꼭 완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7월 8일 오늘의 과제만 안내를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오늘도 수학 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출석 인정 과제에 제출해줘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활용 문제 선생님이 3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것을 풀어서 4과제 첨부 파일로 제출하셔야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에 체크가 됩니다. 자, 총 15점 만점이고요. 선생님이 채점하고 저번처럼 반환할 예정이니까 성실히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기말고사 범위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때 선생님이 말하긴 했었는데 어떤 반 친구들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자, 우리 기말고사 범위는요, 시계 계산, 지수법칙 있는 그 시계 계산부터요 1차 부등식의 활용, 오늘 배운 데까지 들어갑니다. 자, 교과서로는 26쪽부터 69쪽까지 들어가고요. 자, 여러분 기말고사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간 진도 혹시 이해 안 간 부분 있으면 온라인으로 다시 복습을 하길 꼭 바라겠고요. 오늘 과제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별표를 쳐놓은 뒤에 선생님이랑 등교 계약했을 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금요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